제 남편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때 각 학교 봉사 동아리 연합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다 함께 봉사도 다니고 모임도 하면서 몇 명이 엄청 친해졌고요. 그 중에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봉사 동아리라는 같은 목적으로 만나서인지 생각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비슷했죠. 그때는 동아리 선배로 만났지만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사귀자라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우리는 만나서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장소는 주로 도서관이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게 됐고 남편은 1차 시험을 패스한 후 졸업 3년 후 당당히 남은 시험을 다 패스해 사자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자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남편은 제게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자기한테 와달라고요. 이제야 프로포즈해서 미안하다며 반지 2개를 내놓았습니다. 커플링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프로포즈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커플링을 서로의 손에 끼워주며 결혼을 약속했죠.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은 어머니한테 저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그날 분위기 지금 생각해도 치떨립니다. 우리 어머니야, 인사해. 엄마, 제가 얘기한 친구예요. 하고 남편이 저를 소개시키고 저는 들고 간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첫 마디가 나가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너 어디서 어른 얼굴을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니? 어디서 저런 못 배워먹은 애를 데리고 왔어? 내가 족보도 없는 애 데리고 오지 말랬잖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고 남편은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어머니를 달래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나 다정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아무하거나 결혼시킬 수 없잖아. 엄마 마음 알잖아, 아들. 하는 겁니다. 엄마, 아무나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다른 여자 못 만나봐서 그래. 지금 아들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 줄을 섰어. 아들, 그러지 말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 만나봐. 엄마가 우리 아들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 왜 그렇게 비참하고 서러운지요. 제가 거기 왜 서 있는지 못하러 거기 갔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거기 더 있어봐야 나만 비참해질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가는 저를 보고 붙잡으러 쫓아나왔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뒤통수에 대고 얘, 과일 바구니 들고 가. 요새 과일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니?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 앞에서 과일 바구니 쓰레기통에 쳐넣고 나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돌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며 계속 저를 달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식당 하시면서 평생 3남매를 키워오셨고 자기가 장남이라 애정이 각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 엄마 때문에 우리 헤어질 순 없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이 사람만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과감히 헤어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처음에 그런 대접은 그야말로 예고편이더군요.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단 문제, 신혼집 구하는 문제부터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며 무시했고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 상처를 받았지만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 거 아니고 나랑 살 거니까 나만 보고 잊어버려라.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를 잘 해보겠다. 남편이 말해서 그때마다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다 싶으니 남편이 진지하게 시어머니한테 얘기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저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느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고요. 제발 좀 잘해주시라고 사정하다시피 한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아들이 최고고 아들 말은 또 잘 듣는 분이라
어머니는 행동을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차피 결혼해도 시어머니 얼굴 볼 일은 1년에 몇 번 정도인데 남편이 워낙 저를 생각해주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어머니 얼굴은 전혀 아들 결혼시키는 엄마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내내 못마땅한 얼굴이 결혼 사진에도 그대로 찍혀 있었죠. 그렇게 반대를 한 결혼이다 보니 제가 예뻐 보였을 리가 없죠. 저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막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수시로 넘나들었습니다.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사자 직업을 가진 아들의 엄마이니 나름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만 있을 때는 밑바닥을 보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하러 갔죠. 선물을 사와서 내놓는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을 가거나 밖에 잠깐 담배 피우러 가서 자리를 비우면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너 뭘로 내 아들 꼬셨어? 얼굴도 예쁜 얼굴이 아닌데 밤일을 잘하니? 부모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내 아들 30년 동안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웠는데 호강은 네가 하는구나? 평생 하늘처럼 받들고 살아. 네 주제에 어디서 저런 남편을 만나겠어? 대놓고 저를 까내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으면 이렇게 더러운 걸 나 먹으라고 놨어? 더러운 거 먹고 일찍 죽으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탁 놓으며 일어납니다. 역겨워서 밥 못 먹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불편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너 누구 나쁜 시어미 만들려고 일부러 밥 굶는 거니? 하고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면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밥이 목구멍으로 잘도 쳐넘어가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다녀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먹은 것이 가슴에 탁 걸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소화제나 두통약을 먹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하도 약을 먹어대니 나중에 약도 듣지 않더라고요. 매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아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제 마음을 읽어주었습니다. 자기 엄마 별난 거 안다고요. 엄마한테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남편한테 없는 얘기 지어낸다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더 난리를 치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가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지만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결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병원 중환자실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엄마를 면회하면서 엄마와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르는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하필 그때가 시어머니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어머니 생신에 못 갈 것 같으니 백화점 상품권 50만원과 함께 케이크, 꽃을 남편 편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내일 와도 되니 어머니 마음 안 상하시게 잘 해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전해드릴 것만 전해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 간다고 나오자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는 또 시작됐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만 보내고 너는 쏙 빠지니? 어디 못 배워먹은 며느리가 시애미 생일도 안 챙기고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생색 맞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그 레파토리가 또 나오더군요. 친정엄마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 상황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어머니가 너무 치가 떨려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제가 벌어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서 꼴랑 쥐꼬리 월급 받아와서 생색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되니? 케이크도 어디서 싸구려 케이크 사서 시애미 생일 챙겼다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야? 네가 와서 직접 쓰레기통에 버려. 평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 얘기가 중환자실 앞에서 들을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지금 친정어머니 엄청 상황 안 좋으세요. 오늘 임종을 지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네가 지키고 있는다고 달라져?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너는 네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막말이 입에 붙었어도 할 수 있는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시어머니가 보고 입에서 쌍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 참았어요. 친정엄마 가시는 길 입에 더러운 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버렸죠.
그 다음날 새벽 친정엄마는 돌아가셨고요. 저는 너무 슬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엄마의 존재는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당분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만 콕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도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자제 못 시키는 남편도 짜증났습니다. 엄마 임종을 지키는데 시어머니가 했던 막말이 계속 떠올라 이가 갈렸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번호만 떠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결혼식 사진부터 제 앨범에 있는 시어머니 사진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렇게 며칠 혼자 슬퍼서 마음을 앓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2억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냐 싶었죠. 저도 더 이상 고분고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2억이요? 했더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된 상황이었어요. 상황을 알아보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 짝으로 점 찍어 놓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남편을 사이 삼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물질 공세를 엄청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바꾼 차도 그 여자 집에서 해준 차고 명품백이며 피부 마사지 최고급 상품권이며 특급 호텔 회원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그쪽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장담을 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니 계획과는 완전 다르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거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자 그쪽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다 내놓으라고요. 시어머니는 주겠다고 해놓고 아주 적은 금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팔아서 돈 받아먹은 사기꾼으로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그 합의금이 2억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기치셨네요? 그랬더니 또 개거품을 물고 막말 퍼레이드를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이잖아. 네 같은 게 우리 집에만 안 왔어도 나 그거 선물도 다 받고 결혼하고 나면 건물도 하나 받기로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물어내. 2억 들고 당장 와. 그래서 제가 눈도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당신이 아들 팔아먹고 당신이 사기쳐서 당신이 썼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갚던지 아니면 그냥 콩밥 먹어야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나 앞으로 당신한테 돈 10원도 줄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 정신적 피해본 것 보상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나도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뭐라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 세 발의 피도 안 했지만 그 얘기라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살 것 같았습니다. 저랑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며느리가 미쳐서 자기한테 욕했다고요. 그런데 평소 어머니가 한 행동이 있는데 남편이 그걸 쉽게 믿어주나요? 어머니 또 왜 그러시냐고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 끊고는 저녁에 들어와서 저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2억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 돈이 다른 여자 부모한테서 받은 돈이다. 상황 설명을 했더니 남편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엄마가 자기 이름을 팔고 그렇게 돈을 받고 다닌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남편이 당장 어머니한테도 달려갔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던 아들이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1억과 대출 1억을 받아 어머니 합의금으로 내줬습니다. 단 2억을 갚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남의 돈도 떼먹는 어머니가 자기 돈을 갚을 것 같지 않다면서 매달 100만원씩 드리던 거 100만원씩 갚는 걸로 해서 앞으로 16년 동안 용돈은 없다고 하고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제사 때만 갈 테니 저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시라고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얘기를 끝내고 난 후 남편은 저한테 와서 정말 못 볼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가 대신 사죄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때문에 낯이 안 선다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아줬습니다. 남편의 깔끔한 정리로 시어머니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그런 결과를 불러올 거라 본인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어머니 상황도 궁금하지도 않고 남편도 자기 엄마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우하고는 연락을 하며 제 욕을 있는 대로 하겠죠. 괜찮습니다. 실컷 하라고 하죠 뭐.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저 욕 실컷 먹고 만수무강 하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